안녕하세요.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기는 롯데호텔 월드 호텔에 하룻밤 숙박하고 영상 찍으려고 들었고요. 오랜만에 토요일에 1박 2일로 롯데호텔 월드에 와서 1박 2일 했고, 표를 이제 구매하려고 하니까 롯데호텔 자유이용권도 2장 주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았는데 기한이 또 5월 30일까지여가지고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어제 밤에 늦게 와서 한 9시에 왔어요. 9시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새로 생긴 게 원도로든가 해가지고 2층에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롯데월드 한복판으로. 좋은 게 있어가지고 9시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저기 표를 가지고 써가지고 롯데호텔에 입장해서 놀다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도 너무 아깝지 않느냐고 하는데, 뭐 어차피 5월달까지 쓰지 못할 바에는 뭐 1시간이라도 쓰면 좋으니까 가서 뭐 야경도 보고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롯데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또 저희는 혼자 오진 않았고 저희 가족하고 왔는데, 아무튼 오늘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제가 사실 예전에 겪었던 일 중에서 좀 안 좋았던 일들도 있고 힘들었던 일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저는 라식 수술을 했어요.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시력이 지금은 1.5가 넘어요. 1.5가 넘는데도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제 수술 부작용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면서 느꼈던 엄청난 공포들, 그리고 불안함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혹시라도 어디서 뭐 손가락으로라도 눈이 찔리거나 아니면 이런 뭐 숟가락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매 순간순간이 공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눈에 혹시라도 찔릴까봐 그런 것들이 공포여가지고 안경을 항상 보안경적으로 쓰고 있고요. 간단히 이제 그런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012년도에 라식 수술을 했고, 이제 뭐 다들 그렇겠지만 네이버에서 제일 광고 많이 하는 대로 이렇게 찾다가 뭐 보여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적당한 데 찾아서 그냥 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는 어릴 때라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했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는 뭐 공장제다, 뭐 그렇게 공장처럼 라식을 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할 만큼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든 저는 수술은 잘 마치고 시력은 잘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이제 아토피가 심해요. 성인 아토피가 심한 체질이라 라식 수술에 대한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막에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라식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각막 혼탁이 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전국의 병원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신촌 세브란스의 김땡땡 교수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힘들게 예약을 하고 처음 찾아갔던 게 2013년 겨울입니다. 그때 이제 정말 이제 춥고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목욕하다 또 부르고 하네요. 영상 찍고 있는 줄 알고. 근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을 때 이게 이제 제가 들었던 말이 교과서에도 없는 병이다. 교과서에도 없는 병이다. 이게 어떻게 처리를 나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실명에 이르는 이런 케이스에 이제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이제 유명한 명의한테 몰리게 되니까 대부분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이제 제가 엄청나게 절망을 하고 이렇게 우울증 비슷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로스쿨에서 공부를 할 때라 뭐 공부를 할 수도 없었죠. 눈이 이제 계속 아프고 엄청나게 강한 스테로이드 약을 때려 붓고, 그럼 스테로이드 약을 넣으면 안압이 엄청 높아져요. 당시 코소비라고 안압 하강제 또 이제 들이붓고, 또 이렇게 또 혹시라도 2차 감염이 생길까봐 항생제도 투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제 대학병원에 다녔고, 나중에는 뭐 이제 2주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조금씩 횟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의 10년을 다녔어요. 10년을 다니면서 이제 엄청나게 불안감과 좀 우울함, 이런 거 이제 실명에 대한 공포. 왜냐면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그나마 케이스가 있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한 분이 계신데, 이 한 분조차도 교과서에 없는 병이라고 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토피가 심하신 분들은 라식을 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아토피 환자들이 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뭐 저같이 이제 특별한 뭐 아토피가 좀 굉장히 심하다거나 어떻게, 그러니까 뭐 운이 없는 거죠. 운이 없으면 뭐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체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간단히 이제 병명으로만 따지면 원인 불명의 각막 콘탁 증세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불안한 게, 이제 계속 이게 언제까지 치료가 과연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계속 넣으면 각막 두께가 얇아져요. 그리고 각막 내피세포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치료가 잘 된다 하더라도 각막이 이제 두께가 얇아지고, 가뜩이나 라식을 하면 이제 각막을 칼로 절단을 하는 거니까 각막이 이제 굉장히 이제 두께도 얇아지고 내피세포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장기간 하다 보면 더 줄어들고 더 얇아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돼도 안 보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치료를 뭐 덜 하고 그냥 각막 이식 쪽으로 더 생각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 또한 저 같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 있고 아토피가 심하고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정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믿고 제가 이제 치료를 받았고, 당시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아벨리노라는 병명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셨던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환우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아는데, 제가 좀 횡설수설 말들이 길어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의 주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또 대표 변호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뭐 외관상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뭐 좋은 곳에도 많이 가고, 그래서 뭐 다 이제 주변에서 이제 행복할 거라 이렇게 뭐 믿어 주시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만, 실제로 뭐 행복한 것도 당연히 행복한 건 있고요. 다만 그런 저 같은 사람들도 이런 근본적인 불안은 없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항상 그거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모든 분들이 제가 뭐 법률 상담을 하면서 느끼지만 다들 불안감이 없으신 분들이 없으시죠. 다들 인생이 뭐 경제적 불안, 뭐 건강과 관련된 불안, 뭐 가족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저 또한 뭐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뭐 여러 가지 불안들을 다 가지고 살았었고, 지금 조금 상황이 호전이 되긴 했지만 또 이런 이제 눈의 건강 같은 그런 불안감들을 떨쳐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영상을 뭐 들으시거나 여러분들도 뭐 불안이 있으시겠죠. 저는 사실 남의 유튜브 영상 볼 때는 불안할 때 많이 보거든요. 이게 불안이라는 마음은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같이 가는 건데, 그래도 조금 행복한 순간에는 잠시라도 잊혀지는 것 같아요. 뭐 커피 한 잔, 뭐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좋은 곳을 갔을 때, 누구한테 좋은 선물을 했을 때 잠시 잊혀집니다. 그건 잠시 잊혀지는 게 쌓이면 제법 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는 게 제 바람이고요. 서로의 불안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미드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걔네들은 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저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저는 무슨 중독입니다. 중독자 모임 치료인데, 중독자 모임 치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불안도 공유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숨기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안 좋게 볼까봐 자기가 이제 약해지는 모습을 들키기 싫어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안한 마음은 현대인은 다 있잖아요. 오늘 하루 어떤 불안한 일들이 있더라도 잠깐 행복한 순간들에 그런 불안감들을 잊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가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